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다 웃습니다. 왜? 치료라는 거에는 치료는 반드시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 상담을 해야 뭘 치료할지를 상담을 해야 뭘 치료할지를 알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치료를 그래서 상담으로 치료하는 거는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 얘기만 나오면 상담을 딱 떠올립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게 당황스러워해요.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른 거는 알겠는데 사이비 같아요. 그렇게 많이들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가치료법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의미를 명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치료를 한다. 심리치료를 하든 그 다음에 내가 정신치료를 하든 이 치료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딘가가 마음이 아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먼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의 원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제가 심리포럼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도 해드렸겠지만 마음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용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마음은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작용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작용만 하는 거를 사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왜?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는 거를 증명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제일 1단계에서 뭐를 작용을 하냐면 제1단계에서 우리가 인식되는 거라든가 또는 기억되어 있는 거를 인식이나 기억된 정보가 있어요. 정보, 사실이에요. 어떠한 현상, 사실, 팩트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기억되어 있는 인식되거나 기억되는 뭔지 모르지만 이런 정보가 딱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인식과 기억에 관련된 이 정보를 뭘로 하냐면 습관에 의해서 습관의 기준으로 해서 습관이라는 게 저절로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습관에 의해서 뭘 하냐면 감정을 만듭니다. 감정을 생성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처리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습관이 감정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감정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처리되어 있는, 즉 처리된 감정이에요. 이 처리된 감정을 어디로 하냐면 심리로, 그래서 인식, 기억, 표현에 관련된 요 심리로 작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인식으로 작용시켜버리고 기억으로 작용시키고 그리고 표현으로 작용시키고, 그러니까 표현에는 생각으로 가는 거 있고 말과 행동으로 외부로 나가는 게 있고, 그래서 내부 표현이냐 외부 표현이냐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인식과 기억과 표현으로 작용을 시킵니다. 그냥 저절로 작용을 시켜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작용되는 걸 인식심리다, 기억심리다, 표현심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로 작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는 뭘 하냐면 의식으로 자각을 하게 하고 느낍니다. 의식으로 느껴지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몸으로도 함께 느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마음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작용의 원리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때 정신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문제다, 심리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정의 문제가 생겼다, 마음이 아프다, 또는 내가 너무너무 즐겁다, 행복하다, 희노애락을 느끼고 뭐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느끼는 거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느끼는, 맨 말단에서 느낍니다. 왜? 의식으로 자각되고 그리고 몸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식으로 자각되고 몸으로 느껴지는 게 아프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그럼 과연 어디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프냐라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심리에 어떤 특정한 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 작용을 하니까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습관에서 감정을 생성하고 처리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겨도 항상 습관에서 감정 생성해서 처리를 해서 처리된 감정을 가지고서 느끼기 때문에 처리가 되고 작용하고 난 후에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느껴질 때는 요거는 그때그때 관련되어 있는 인식이 되는 거, 기억되는 거, 표현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작용을 하면서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습관에 의해 가지고 생성된 감정을 처리해서 여기서 아예 아프게 만들어 놓고 심리로 작용시켜 버려서 이렇게 아프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마음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치료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디부터 보게 되냐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심리에 문제가 있느냐, 심리에, 인식 심리에 문제가 있는지, 기억 심리에 문제가 있는지, 표현 심리에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를 먼저 합니다. 여기를 우리는 심리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 문제, 이게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습관 기준에서 감정 만들어진 거를 처리하는 여기가 습관이 담당하는 역할인데, 즉 무의식이 담당하는 역할이거든. 그럼 이 무의식에 문제가 생겼느냐, 즉 습관에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심리의 문제는 눈에 보입니다. 왜? 의식되고 자각되거든요. 느껴지거든요. 느껴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느껴졌는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상담입니다. 원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왜? 직접 의식되고 자각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인식이 되는지, 왜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느낌에 관련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심리의 문제는 어떤 게 도대체 문제인지를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공감하는 라포도 형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도 이해가 되고 공감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상담 기법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상담, 지식, 심리, 기타 등등에 관련되는 지식을 갖고 그 문제는 어떤 문제다라는 것을 해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뭐를 하냐, 문제를 해결해 버림으로써 안정하도록, 회복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심리 문제에서 심리 치료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 문제는 상담을 통해서 심리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담, 도움, 조언을 받아서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이 바로 심리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 치료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심리 문제는 특정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습관의 문제인 경우에는 습관은 특정한 문제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즉 인식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각이 되질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디서 느껴지냐면 심리 처리된 결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라는 거를 자각되고 느껴지지 않은 채 무의식에서 작용을 하는, 이게 무의식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의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명칭을 마음 문제다라고, 습관 문제인데 요거를 마음 문제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냥 명칭을 붙였어요. 그냥 마음 문제. 그러면 엄격히 따져보게 되면은 이렇게 습관에 관련되는 문제가 생기고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습관 문제 치료, 그래서 습관 치료법이라고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 치료를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말이 좀 이상해가지고 습관 치료를 뭐를 했냐면 마음 치료다라고 이렇게 제가 명칭을 붙였어요. 그냥요. 마음 치료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 치료하면은 여기저기서 다 마음 치료, 그 마음 치료 뭡니까? 상담입니다. 심리 치료입니다. 이거를 다 마음 치료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가기 위해서, 자, 그러면 심리 치료를 할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습관을 치료할 때는, 습관은 누가 만듭니까? 습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점이 없으면 습관을 못 만들어요. 기준점이 뭡니까?
기준. 자, 도대체 우리가 마음의 기준은 과연 뭘까? 심리의 기준은 뭘까? 우리가 웃음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심리는 치료됩니다. 심리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문제는 얼마만큼 웃어야 습관이 변할까요? 습관이 치료가 될까? 얼마만큼 웃어야 될까요? 이 기준이 1도 없어요, 지금요. 그냥 해결만 하면 돼.로 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심리 치료에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습관 문제, 즉 마음 문제를 치료하는 요걸 할 때는 습관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상담을 하고 뭘 하면 할수록 심리는 그때그때 괜찮아질지 몰라도 습관은 점점 악화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습관은 어떻게 바꿉니까? 하라 그러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더 안 바뀝니다. 습관은 자기 스스로가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그 기준점을 향해서 노력을 해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기준을 하고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면 안 되냐면 상담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심리치료법입니다. 무조건. 그런데 심리치료법을 습관치료에 적용을 하게 되면 습관은 점점 악화됩니다. 습관 문제는 점점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 스스로 치료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가치료법이라는 명칭을 쓴 겁니다. 자가치료법이에요. 말 그대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치료를 하는 겁니다. 대신 기준점은 알아야 되거든요. 기준점을 갖고 내 노력에 의해서 뭔진 모르지만 그 노력에 의해서 내가 그 기준에 맞도록 습관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습관에 관련되는 걸 가다 보니까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에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냐면 첫 번째가 기준입니다. 마음의 기준. 이 습관이 어떻게 작용되어야 옳은 건지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작용되고 있는 이 원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준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아는 기준을 어디다가 무의식의 습관에다가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이 기준을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을 습관으로 만들어요, 자기가. 그래야 뭘로 가게 되냐면 요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있던 습관이 원래 진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작용되고 있는 그 습관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음의 기준을 공부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준점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마음에 관련된 기준을 내 습관으로 만든다는 게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졌으면 그냥 아주 쉬웠는데 이미 성인이 되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질 않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음 기준에 관련된 부분이 습관으로 갈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문제는 지금 내가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무 아프거든 지금. 그래서 그 아픈 거를 완화시키고 회복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음 기준이지만 이게 치료 과제, 즉 행동치료법이에요. 행동치료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치료 과제를 진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뭘 하냐면 편안해지고 안정되도록 하면서 또 나빠지기도 하지만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나빠지긴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오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 치료 과제거든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가면은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세 번째가 자가점검입니다. 누구도 간섭 안 하고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요 마음 관련되는 기준을 잘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지 또 치료 과제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세부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는데 그걸 왜 하느냐? 내가 다음에 그러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전에는 요게 잘 안 됐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는 내가 요걸 좀 더 노력을 해. 그거를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주기로 한 번씩 상기를 시켜가지고 다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자가점검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자가치료법 아니에요. 자가치료법. 왜? 이거를 상담을 한다? 그러면 지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습관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악화되거든요. 이게 바로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이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항상 진행을 해 나갈 때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심리치료는 심리 문제일 경우에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습관의 문제는 심리치료를 하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차원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무의식이고 무의식을 치료하는 게 한마디예요. 습관은 의식으로 자각되고 몸으로 느껴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의식 영역이거든요. 의식이에요. 여기는. 의식을 치료하는 거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면 돼요. 누군가의 도움, 공감하고 조언해주고 뭐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습관의 문제는 무의식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기 시작하고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점점 더.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습관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미 고장이 나버렸어. 그래서 멈췄어. 그러면 그거 다시 가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나 조금 삐그덕삐그덕 거린다 해서 완전히 멈춰놓고 다시 그거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도움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고 스스로가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인 이 습관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심리치료에 관련된 얘기를 사람들이 여기는 대부분 다 합니다. 왜? 자, 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은 의식으로 자각되고 몸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실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통해서 또는 이 문제를 이렇게 개선을 했다. 그래서 몇 퍼센트가 개선됐다, 뭐 했다. 의식으로 자각되고 몸으로 느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뭐 논문이라든가 또는 통계 데이터에 의한 여러 가지에 의해 가지고 검증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치료법이 나옵니다. 왜? 상담 방식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치료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치료법이. 그런데 습관을 변화하는 이 과정은 치료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습관 하나가 고장났느냐? 그러면 하나만 회복하는 방법. 습관 하나만 회복하는 방법. 두 개가 고장났냐? 두 개를 회복하는 방법. 세 개가 고장났냐? 세 개가 고장나면 정신병증으로 갑니다. 그거는 습관의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여기 자체가 완전 다 고장나버렸기 때문에 회복할 기초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건 정신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는 결국은 몸 안에, 즉 뇌에 관련되어 있는 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뇌라든가 또 신경이라든가 또는 호르몬에 관련되는 영향을 받거든요. 이 마음이. 물론 마음도 영향을 줍니다. 뇌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호르몬에 영향을 주고 신경에도 영향을 주죠. 그렇게 되면서 상호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정신 문제화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음 여기가 싹 다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싹 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되고 기억되고 뭐 자식도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고 사람이 치료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정신치료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정신치료의 영역은 제가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신치료 쪽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극명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정신문제가 아니라면 심리의 문제이냐 아니면 요 습관의 문제이냐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습관의 문제다라고 딱 결정이 돼버리게 되면은 내 인식 습관의 문제인지 기억 습관의 문제인지 또는 표현 습관의 문제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인식 습관의 문제다 뭔 문제다 이거를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회복만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게 왜 발생됐느냐? 문제는 왜 아프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습관은 왜가 없어요. 이미 오랫동안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무의식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무의식이다 보니까. 당사자가 모른다니까요. 왜 발생됐는지를. 어떤 특정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형성이 된 건지 그러면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만 해결하려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점점 악화되면서 매우 심각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을 치료를 할 때는 무의식의 습관을 치료한다. 즉 마음을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만이 가능합니다. 저도 이거를 발견하기 전에는 상담을 했었습니다.
상담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진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치료되는데 어떤 분들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안 좋아지지? 왜 안 좋아? 그래서 이제 또 연구한 게 바로 이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이 원리를 알고 그리고 마음 이론을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가치료법을 만들 수가 있는 원천이 됐어요. 왜? 기준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심리를 논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의 원리를 갖고 이 마음의 원리를 갖고서 요 무의식이 작용하는 습관이 감정 생성하고 감정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심리에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요게 마음 원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리 포럼을 통해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 원리를 근거로 해서 심리를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몸으로 느끼고 있는 이 심리를 그냥 해석합니다. 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리 포럼 보면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심리학이라든가 정신의학이라든가 또는 철학, 인문학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마음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는 보여지고 있는 이 현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계속 마음 원리에 의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심리 포럼이에요. 심리를 해석을 하는 포럼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자가치료법 얘기, 치료법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우선으로 알아야 되는 게 심리의 문제이냐 아니면 습관의 문제이냐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모티브를 어디서 제가 가져왔냐면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옛날에 80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0살 정도 사시는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뭐 100살 이상,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3살적 버릇이, 즉 3살 때 만들어졌던 습관이 평생을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예요? 습관이 결국은 마음이거든. 마음이 지배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은 언제인지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은 상담이 없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요건 요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안 됩니다. 기준점을 향해서 내가 꾸준히 지속을 해나갈 때 그리고 어느 날 하다 보니까 기억은 안 나. 내가 마음 기준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은 절대 지식으로 남아있질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저절로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에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건강한 습관으로 되돌려야 되는데 그 건강의 기준점이 과연 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습관의 문제인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다. 우울감과 심리 문제에서의 우울감과 습관 문제에서의 우울증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우울감은 문제를 해결하면 이거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습관 문제거든. 그런데 이거를 우울감으로 계속해서 도와주고 뭘 하고 이렇게 되면 그때는 좀 괜찮아진 것처럼 느끼는데 점점 악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이거는 치료법이 아니구나. 그럼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역으로 뭘로 갑니까? 우울감 크기만큼 재밌고 즐거운 거를 찾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행동치료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관련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아프지 말고 즐겁고 재밌게 안 아프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중독에 확 빠뜨려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딘가에 몰입해서 강박적으로 막 몰입하는 중독. 그래서 거기에 더 몰입해. 왜? 우울증 그 정도 크기거든요. 그래서 중독적으로 휙 들어가고 났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신나고 우울하던 사람이 인생이 신나고 재밌어지고 막 어딘가에 몰입하고 일도 잘하고 정말 늘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증을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 문제 생겼습니까? 우울증에다가 중독증이 또 발생했네요. 우울증은 뭡니까? 감정기억장애, 한마디로 기억의 습관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 기억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독증은 뭡니까? 표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결국 뭐냐? 심리습관 문제 하나에다가 심리습관 문제 하나를 또 덧붙여 놔버리니까 이제 심리습관 문제 2개가 돼버렸네? 이게 뭡니까? 우울증과 중독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조울증입니다. 조울증과 우울증이 같습니까? 조울증에 의한 우울증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이게 조증과 우울증을 넘나드는 거 우울증 치료하다 부작용으로 이렇게 간 건데 부작용이 아니에요. 상담으로 치료하다가 문제가 이렇게 유발이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습관 문제와, 즉 마음 문제와 심리 문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마음의 원리에서 알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돼. 그러면 도대체 상담이 없으면 어떻게 치료를 하지?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과 도움이 전혀 없는 오로지 자기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을 만들자 해서 마음의 기준, 어떤 치료 과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가점검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지 요 세 가지의 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자가치료, 즉 마음치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 듣고 있는 마음치료법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치료법은 뭘 치료한다, 뭘 치료한다 다 관심 없고요. 심리학자 관심 없고 정신의학 관심 없어. 마음, 즉 심리습관의 문제다 라고 하게 되면 마음치료하세요. 끝. 이걸로 전부예요. 왜? 강요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렇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가 뭐냐? 심리습관에 관련된 이 습관 문제를 건강한 심리습관으로, 건강한 습관으로 되돌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너무 오래.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10이 걸려. 습관 하나 바꾸는데, 이 무의식 바꾸는 데는 만 이상이 걸립니다. 이 차원 자체는 다릅니다. 차원 자체가. 그러나 오래 걸린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오래 걸린다고. 계속 악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비록 인생 중에 비록 1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된다라고 이야기, 심리 문제 해결하는 쪽에서 보면 1년에서 3년 소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심리 문제로 습관 한번 해보세요. 1년 3년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게 무너져가고 악화돼가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료는 좋아지는 거, 즐거워지는 게 치료가 아닙니다. 그거는 악화되는 겁니다. 희노애락을 건강하게 느끼도록, 즉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상처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식이 될 때 아프고 답답하고 신경질 나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늘 좋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못 견딥니다. 상처 못 견딥니다. 이거는 악화됐다는 얘기거든요.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피하고 제거하려고 들고 공격하고 범죄 저지르고 악화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최소한 나에게 이 습관의 문제가 발생 안 하면 참 좋은데,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 인생 중에 최소한 치료를 위해서 이 기간, 그렇다고 일상생활은 안 하느냐? 일상생활은 합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의 기간, 그 정도의 비용, 그 정도의 노력은 투자를 해. 내 인생 전부가 걸려. 이 습관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인생 전부가 걸려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부, 내 인생 전부가 걸려 있거든. 심리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담으로, 도움으로, 조언으로, 코칭으로, 강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심리 문제는 그렇게 바뀔 수가 있으나 습관 문제는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 방법으로 가면. 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이라는 거는 습관 문제인 이 습관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이거 아니면 상담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최소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친 소리가 들릴지 몰라도 마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압니다. 왜? 어차피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이 뭔지 자체를, 즉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뭐라고 얘기하냐, 재밌고 즐겁게 사는 방법, 행동치료법이라고 하면서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가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 상담 기법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치료법입니다라고 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갑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심리 문제를 치료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치료법으로 습관 문제인 마음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습관을 치료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습관은 매우 빠르게 악화됩니다. 차라리 그냥 아픈 채로 두는 게 낫습니다. 치료 못할 바에는.
왜? 엄청 빠르게 악화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의 치료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상담이 없는 자가치료법은 이 마음 원리에 관련된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 즉 마음 기준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